저는 올해 69살의 한지원입니다. 경북 영주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80년대 초반 32살의 저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이었습니다.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최신 수술 기법을 도입했고 의료계에서는 황금손이라 불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이어지는 수술 스케줄 속에서 바쁘게 살았지만 환자들의 회복을 지켜보는 일이 저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응급실로 한 노인이 실려왔습니다. 영주에서 인삼을 캐다가 심장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 그분이 회복실에서 저에게 인삼 한 뿌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인삼이 내 목숨을 살렸으니 이제는 당신 목숨을 살릴 차례라고 하시며,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제 오른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 노인분의 말씀이 떠올랐고 저는 충동적으로 영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인삼 농사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을 이장 윤만섭은 의사 선생이 무슨 인삼을 캔다고 하며 비웃었고 첫해 심은 인삼은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특히 최고의 인삼 농부로 불리던 김영식은 의사가 인삼을 어떻게 알겠나 하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실패한 인삼밭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수술실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떨리던 손은 인삼을 다룰 때만은 멈추어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습관이었을까요? 마치 환자의 병인을 찾듯 토양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미경으로 흙을 관찰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성분 검사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마을 토양은 다른 인삼 산지와 달리 산성도가 높았습니다. 마치 환자의 혈액 검사에서 이상 수치를 발견한 것처럼 문제의 핵심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 분석을 마을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저는 의료 논문을 찾아보듯 농업 관련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논문에서 토양 산성도 조절에 관한 해결책을 발견했고 이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사 시절 새로운 수술 기법을 도입할 때처럼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식의 손자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시골 의원이 문을 닫은 늦은 밤이었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의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금방 호전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김영식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식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토양 개선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의사 선생이 환자를 보는 눈으로 인삼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삼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 더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의학 논문을 찾아보듯 인삼 관련 연구들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인삼의 양리작용에 관한 논문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농업대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주말마다 대구를 오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환자 차트를 보듯 꼼꼼하게 수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가 의학적 관점에서 인삼을 연구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새로운 연구 과제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삼의 약효 성분과 토양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웠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하듯 토양 성분을 분석하고 CT 스캔을 보듯 인삼의 내부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의학과 농업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인삼의 사포닌 함량이 토양의 미네랄 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는 우연히 환자의 특이 증상을 발견하듯 소중한 발견이었습니다. 김영식은 제 연구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자네가 왜 그렇게 토양 검사에 집착했는지라며 자신의 오랜 경험과 제 연구 결과를 접목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통적 농사 방식과 현대의학의 만남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토양의 미네랄 균형을 맞추자 인삼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고 사포닌 함량도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파킨슨병으로 떨리던 제 손이 인삼밭에서 일할 때면 더욱 안정되어 갔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농업대학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인삼 성분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였던 제 경험이 새로운 연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우리 지역 인삼의 특별한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인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 사포닌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는 이 지역 토양의 독특한 미네랄 구성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희귀 질환을 발견했을 때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영식은 제 연구 결과에 감탄했습니다. 평생 인삼을 키웠지만 이런 건 몰랐네. 그의 말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로서의 경험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 마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농부들도 하나둘 새로운 재배 방식에 관심을 보였고 젊은이들은 제게 인삼 재배법을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수술실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설렘이 다시 제 가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특이 사포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상 실험 결과 이 성분이 파킨슨병 치료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의사가운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삼 농부이자 의사로서 임상실험 설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인삼 추출물을 처방하고 그 효과를 관찰하는 일은 마치 예전에 수술실에서 느꼈던 긴장감을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진 않았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이 증상 완화를 경험했습니다. 제 손 떨림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밭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떨림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의학 저널에 실렸을 때 김영식이 제일 먼저 축하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이 인삼을 시작한 건 하늘의 뜻이었나 보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술을 포기하고 인삼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또 다른 방식으로
환자들을 돕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는 점점 더 많은 의료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병원 원장님들, 제약회사 연구원들,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님들까지. 그들은 저의 인삼재배법과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제 인삼밭은 치유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삼연구소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제약회사의 지원으로 세워진 이곳에서 저는 의사이자 농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는 제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환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농장에 와서 간단한 농사일을 돕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삼을 만지고 흙을 만지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제 자신을 봅니다. 수술칼을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좌절감, 그리고 인삼밭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던 순간들을 함께 나눕니다. 특히 젊은 환자들과의 만남이 가슴 아팠습니다. 저처럼 의사였다가 병으로 일을 그만둔 분도 계셨고 무용수였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닌 같은 아픔을 겪은 동반자였습니다. 치유농장에서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이루어졌습니다. 환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고 농사일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김영식은 이런 모습을 보며 인삼이 사람의 몸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는 구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날씨가 나쁠 때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환자라도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방식의 의술이었습니다. 우리 치유농장의 소문이 퍼지면서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젊은 의대생들도 방학이면 농장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했고 은퇴한 의사들은 제2의 인생을 상담하러 왔습니다. 특히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의사들의 방문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직업을 잃은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신경외과 의사는 수전증으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눈물을 보였고 정형외과 의사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힐링팜 메디컬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린 치유농장을 만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관절염 환자를 위한 약초를, 신경과 의사는 치매 환자를 위한 허브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식은 이런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심은 인삼이 이렇게 많은 씨앗을 퍼뜨릴 줄이야. 그의 말처럼 우리의 시도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농부가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치유의 형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였지만 농장에서는 함께 땀 흘리며 치유를 찾아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의대생 시절 꿈꾸었던 진정한 의술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계에서도 우리의 시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업대학과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농의학융합연구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개건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강단에 서면서 제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연구 성과도 하나둘 나왔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특이 사포닌의 효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치유농장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농사활동이 신경계 질환 환자들의 재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입증되면서 의료계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대생들이 실습을 오면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의술은 병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지만 농장에서 환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차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의과대학 커리큘럼에도 치유농업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영식은 이제 연구소의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과 직관은 현대의학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삼을 평생 키웠지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라며 흐뭇해하시는 그의 모습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봅니다. 어느 날 한 의대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수술을 못하게 된 것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찾은 건 새로운 수술 방법이야. 메스 대신 땅을 도구로, 약 대신 인삼을 약으로 쓰는 우리의 치유농장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WHO에서 대체의학 분야의 혁신 사례로 우리 농장을 소개했고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의학 저널에서 특집 기사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은 우리 치유농장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재활병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수술실을 떠나야 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식은 이제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시지만 인삼을 설명할 때만큼은 몸짓과 표정으로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해내십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인삼이 세계로 나가는구먼 하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개발도상국 의사들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는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비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치유농장 모델은 적은 비용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료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연구소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의료진과 연구진이 모여듭니다. 이들과 함께 새로운 치유 작물을 발견하고 더 나은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이 이제는 세계인의 치유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인삼밭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손이 크게 떨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미세한 떨림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떨림이 저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떨림이 있었기에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장에는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인턴처럼 와서 배우고 있고 전 세계에서 온 환자들이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식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매일 아침 농장에 나와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농장 한켠에는 의과대학 연구동이 들어섰고 다른 한켠에는 환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술실의 긴장감 대신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흙내음이 가득한 이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의 주치의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수술을 그만두게 된 것이 오히려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술실을 떠나야 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떨리는 손으로 인삼을 심으며 시작된 새로운 도전이 이제는 세계적인 치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인삼밭을 거닐며 생각합니다. 의술의 본질은 어쩌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진정한 의술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68살인 이상우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적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대 초반, 저는 서울 하얏트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실력 있는 요리사였습니다.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저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그러던 중 호텔에 봄나무를 납품하러 온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평창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첫 모내기 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온 주방장 양반이 농사를 어떻게 짓겠나 하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발을 디디기만 해도 미끄러지는 지늘길에서 수십 번을 넘어졌고 허리를 굽혀 모를 씹는 동작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이었던 장석구는 공공연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마을 회의 때마다 호텔 주방장이 뭘 안다고 하며 제 의견을 묵살했고 새로운 농사 기법을 제안하면 서울 양반은 잔머리만 굴린다며 일축했습니다. 유기농 농법을 시도해보자는 제안에는 농사는 땀으로 짓는 거지 머리로 짓는 게 아니야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저도 몇 번 따지려 했지만 아내의 만류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장석구가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며 그의 비위를 건드리면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살아가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허리 통증에 잠 못 이루면서도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태풍 베라가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 논의 벼가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처음 겪는 농촌의 태풍 피해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제대로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장석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역시 서울 양반은 안 된다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서로 도와가며 피해 복구를 시작했지만 우리 노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장석구의 눈치를 보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저희 집을 피해갔고 결국 아내와 저 둘이서 며칠을 고생하며 벼를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몰래 처음으로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던 때가 그때의 칼질 소리가
바쁘게 돌아가던 주방의 열기가 그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6개월째였던 아내의 배를 보며 저는 그 생각을 깊이 마음속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농사일에 적응하기도 전에 아내가 첫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아내는 산후병으로 몇 달을 앓아누웠고 저는 홀로 농사일과 육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호텔 주방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것보다 더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가을 수확철이 다가왔지만 첫해 농사는 처참했습니다. 태풍 피해로 벼 수확량은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고추밭은 병충해로 망가졌습니다. 빚을 내서 산 트랙터 할부금은 연체되기 시작했고 아내의 병원비까지 겹쳐 점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던 채소들이 모두 얼어 죽었고 난방비를 아끼려 장작을 패러 다녔지만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내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아들은 밤마다 보챘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아들이 고열로 아파했습니다. 한밤중에 아이를 안고 읍내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폐렴 증세라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 했습니다. 그날 밤 춘천까지 가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산길을 달리면서 요리사의 꿈을 버리고 농부가 되기로 한 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춘천의 큰 병원에서 아들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저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석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서 서울 양반이 농사꾼 흉내나 내더니 결국 이 꼴이 구먼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농부가 되어 장석구의 입을 다물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퇴원 후 저는 매일 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온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사 시절 레시피를 연구하던 것처럼 농사기술을 하나하나 공부했습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요리 지식을 농사에 접목하려 노력했죠. 토양의 산도를 측정하는 것이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방에서 식재료를 다루던 경험을 살려 특별한 시도를 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인기 있는 샐러드용 채소들을 시범 재배하기 시작했죠. 루꼴라, 엔다이브, 라디치오 같은 서양 채소들이었습니다. 겨울철 비닐하우스 온도 관리는 제가 알고 있는 식재료 보관법을 응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워낙 까다로운 채소들이라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매일 새벽 비닐하우스 온도를 체크하고 밤마다 보온 덮개를 덮어주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드디어 첫 수확의 결실을 맺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 특급 호텔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품질의 채소가 제 손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이 채소들을 예전에 일하던 하얏트 호텔 주방장님께 보냈더니 품질이 뛰어나다며 계속 납품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특수 채소 재배는 제 농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농가들이 일반 작물만 고집할 때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찾는 특별한 채소들을 키웠습니다. 수익성도 일반 작물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들과 거래하면서 점차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특수 작물 재배 농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괜한 짓 한다며 수군거렸고 장석구는 잘 되나 두고 보자며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요리사의 경험이 오히려 농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안정을 찾아가던 그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의사는 뇌출혈이라 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아들 학비로 써버린 뒤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급히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매주 2번씩 춘천까지 재활 치료를 다녀야 했고 농사일은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특수채소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6동을 관리하느라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온도를 체크하고 낮에는 채소를 수확하고 포장해서 납품하고 저녁에는 아내 병간호를 하고 밤에는 다음 날 보낼 채소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당장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한 납품량을 맞추지 못하면 거래처를 잃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출금도 갚을 수 없을 터였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며 일했지만 결국 실수가 생겼습니다.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소가 납품되어 큰 항의를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예전 하얏트 호텔 시절 제가 가르쳤던 후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유명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가 되어 있었고 제 사정을 듣고는 주방 아르바이트생 2명을 보내주었습니다. 은퇴한 요리사들이었는데 꼼꼼한 성격 덕분에 채소 관리를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농장은 다시 안정을 찾아갔고 저는 아내의 간호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장석구도 이런 모습을 보더니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트랙터를 빌려주겠다며 먼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아버지들처럼 멋진 양복을 입고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라 늘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인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학교 참관 수업 날 고급 차를 타고 오는 다른 아버지들 사이에서 낡은 1톤 트럭을 몰고 온 저를 본 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진로 상담 날이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제가 예전에 호텔 주방장이었다는 걸 아시고는 아들에게 조리과 진학을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농사꾼이나 요리사는 절대 하기 싫다며 반발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왜 아빤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 사냐며 대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의 성적이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가 심심치 않게 왔고 결국 아들이 다른 학생과 싸워서 징계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큰 싸움이 났습니다. 난 아빠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살기 싫어요. 서울로 전학 가고 싶어요. 아들의 이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일궈온 농장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큰 도시로 나가서 공부할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에서 아들 때문에 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방에서 사흘을 굶으며 저와 대화를 거부했고 저 역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담배를 피우다 작은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요리사 시절부터 단 한 번도 폭력을 쓴 적 없던 제가 아들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집을 나갔고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달려가 보니 서울역에서 배회하다 보호조치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가는 길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아들은 야윈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친척 집을 찾아갔다가 거절당했고 PC방에서 이틀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쳤는데 그곳 셰프가 저와 함께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셰프는 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최연소 수석 주방장이었던 아버지가 어떤 실력자였는지, 얼마나 많은 후배들의 롤모델이었는지를, 그리고 지금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찾는 특수 채소를 재배하는 성공한 농부라고 말해주었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아빠 직업을 부끄러워한 게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에게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아들과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리사 시절의 이야기부터 농부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과 극복해온 과정들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농장에 들러 저를 돕겠다고 했고 주말이면 채소 포장하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특히 채소를 포장하는 솜씨는 저보다 더 꼼꼼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아들이 농사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수 채소 재배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수경 재배 방식을 농장에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 제가 가졌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농장이 안정을 찾아가던 그때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유명 호텔 체인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전국 호텔에 납품할 특수 채소 전문 농장을 찾고 있었고 우리 농장의 채소 품질에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현재 생산량의 3배를 납품해야 했지만 최소 수매 가격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됐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려면 농장을 확장해야 했고 그러려면 거액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아야 했고 새로운 인력도 필요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자고 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자신이 학교를 마치면 농업대학에 진학해서 본격적으로 농장 경영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농장 관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장석구는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망하면 마을 이미지만 나빠진다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서울 사람들 말만 믿었다가 큰 코 다칠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요리사 시절 배운 것이 있다면 품질과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농장의 채소 품질을 믿었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비닐하우스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설치했고 수경재배 시설도 갖췄습니다. 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것을 걱정했는데 뜻밖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요리사들이 하나둘 농장을 찾아왔고 그들의 꼼꼼함과 전문성은 농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채소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직접 재배하는 농장이 된 것입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어 이겨냈습니다. 아들은 학교 공부와 농장 일을 병행하면서도 늘 즐거워 보였고 아내는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수확과 납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수경재배로 키운 어린잎 채소들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제안한 수경재배 시스템이 큰 성과를 낸 것입니다. 호텔 납품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우리 농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일본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연락이 왔고 농림부에서는 우수 농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농업 전문 잡지에서는 우리 농장을 미래형 스마트팜의 선구자로 소개했습니다. 장석구는 처음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 봤네. 자네가 농사를 이렇게 발전시킬 줄은 몰랐어. 그의 말에 저는 이제 우리 마을 전체를 특수작물 단지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요리사 출신 농부의 경험을 살려 마을 전체의 발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전 아들이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아빠가 해내신 것처럼요. 우리 농장을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젊은 농부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귀농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겪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요리사 출신으로서의 경험이 농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일하던 하얏트 호텔 총주방장님이 농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멋진 농부가 될 줄 알았네. 이제는 내가 자네한테 배워야겠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시련과 노력이 모두 같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장의 성공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귀농을 준비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의사, 교사, 회사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농업에 접목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요리사로서의 경험을 농사에 활용한 것처럼 각자의 전문성이 새로운 농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은퇴한 요리사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식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물을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시도해 보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농장은 더욱 다양한 특수 작물을 재배하게 되었고, 이는 곧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농장 견학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만의 섬세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농사일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진솔하게 들려주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한 아들은 방학 때마다 농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최신 농업 기술을 적용하고 해외 선진 농가의 사례를 연구해 우리 농장에 맞게 조정합니다. 특히 친환경 농법과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장석구는 이제 마을 이장 자리에서 물러나 저를 추천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며 마을 발전을 위해 제가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결국 마을 주민들의 만장일치 추천으로 이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단순한 농부가 아닌 새로운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고 각자의 전문성을 농업에 접목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며 더 나은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처음 농부가 되었을 때처럼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이제는 이 차가움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어제 심은 새싹 채소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농업대학원을 졸업한 아들이 프랑스 유기농 농가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본격적으로 농장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유럽에서 배운 최신 농법을 전파하겠다며 청년 농부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로 교육장이 가득 찹니다. 아내는 농장 한켠에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재배한 채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죠. 제가 요리사 시절 배운 레시피를 아내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전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은사님이었습니다. 은사님은 우리 농장의 채소를 맛보시고는 자네는 결국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어. 최고의 식재료를 만드는 요리사가 말일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시절 꿈꾸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주방장은 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이웃의 신뢰, 그리고 자부심과 보람이 그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옛 호텔 주방의 바쁜 순간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타이틀이나 명성이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임을.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행복합니다.